안녕하세요. 조경수,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농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이제 늦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부터 정말 가을 늦게까지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무들이 있다고 해서 그 나무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 나무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지금부터 11월까지 항상 꽃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장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장미 중에서도 이렇게 조그만한 포트에 나와 있는 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포트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기존의 장미들은 사실 수입된 장미들이 가격들이 비쌌잖아요. 가격대들이 나가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러고 경기도 낮았었는데 선뜻 사기가 힘들었는데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멋진 장미들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장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살짝 찔레에 접을 붙였어요. 찔레에 접을 붙여서 사실은 장미가 찔레에 접을 붙이다 보니까 여기가 외목대처럼 이렇게 컸죠. 외목대처럼 커서 여기 접을 붙였는데 지금 접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접이 붙어 있어요. 세 개 정도 접이 붙어 있다 보니까 수영을 보시면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죠. 수영도 이쁘게 나와 있고 앞으로 크면서 이 외목대 부분이 길어지진 않아요. 외목대 부분이 뭐 이렇게 확 길어지진 않지만 이 외목대 부분이 점점 더 튼튼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목대 부분들이 튼튼해지면서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찔레와 장미가 한 몸처럼 이렇게 크는데 찔레의 수세를 받아서 장미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장미가 훨씬 더 건강하게 클 수가 있고 이런 건강한 장미들이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 갔을 때 아름답고 건강하게 키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미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검증을 통해서 어떤 검증을 했냐면 내병성과 내한성 그 다음에 연속기화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연속기화성이 좋은 장미 그리고 정원에 맞는 장미, 넝쿨에 맞는 장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넝쿨 장미는 어떤 게 있고 정원에 적합한 장미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장미의 특징 항상 저희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5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5가지 장미를 잘 키울 수 있는 요령들이 뭐냐면 장미는 일단 햇볕을 잘 받아야 건강해요. 햇볕을 잘 받아야 건강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식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미 같은 경우 식재하실 때 식재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재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수가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른 걸 좋아하진 않아요. 마른 걸 좋아하지 않지만 배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배수가 잘 돼서 물이 한번 싹 빠질 때 빠져주고 그 다음에 물을 먹을 때 먹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배수가 안 되는 곳에 심어주면 뿌리가 사실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장미는 항상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가지가 더 추가되죠. 2가지가 뭐냐면 장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속 교화를 해요. 꽃이 지고 나서 잘라주면 거의 45일 정도 있으면 다시 꽃이 올라오죠.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해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거름을 적당히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필요한 다음에 장미는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 아시다시피 병에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무리 내병성이 좋은 그런 장미를 갖다 놓더라도 병에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적당한 시기에 예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섞어서 5월달 지금 이 시기에 한번 미리 주면 좋고요. 근데 제일 좋은 시기는 5월 초, 4월 말 5월 초에 한번 적당하게 예방을 차원에서 한번 뿌려주시고 장마 전과 장마 후 그 다음에 11월 달에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1년에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해주시면 장미를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가지고 나온 장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봐 볼 텐데요. 이 장미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찔레에 외목대로 접을 붙였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장미들이고 찔레에 접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찔레의 수세를 장미가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찔레의 수세를 장미가 닮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수세가 좋게 클 수 있는데 그래도 장미 고유의 특징이 있어요. 장미 고유의 특징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장미 같은 경우는 미스티 모닝이라는 장미예요. 미스티 모닝이라는 장미인데 이 장미 같은 경우는 약간 정원 장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는 60에서 90cm 정도 크는 정원 장미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정원 장미에서 퍼플 느낌을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많으시죠? 퍼플 느낌의 장미를 원한다면 미스터 모닝을 식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스티 모닝이 정원 장미 퍼플에 안 맞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는 60에서 90. 그 다음에 키가 작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연속기화성이 굉장히 좋아요. 연속기화성이 좋아서
사계장미라는 의미죠. 그래서 꽃대가 지고 나서 잘라주면 다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장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미는 문케이지입니다. 문케이지는 어떤 장미냐면 90에서 1m 20 정도 크는 그런 장미예요. 근데 이 장미 같은 경우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원장미로 봐줘야 되거든요. 정원장미로 봐줘야 되는데 연속기화성이 좋은 장미입니다. 연속기화성이 좋고, 그 다음에 이 장미 같은 경우는 키가 1m 20 정도 크는데 한번 지금 현재 꽃을 피웠어요. 사실은 꽃을 피워서 일부러 꽃을 피운 걸 가져왔는데, 이 조그마한 장미에서도 이렇게 꽃을 피워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우고 있죠. 흰색에 약간 노란색의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흰색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렌지색 느낌, 노란색의 느낌이 안에서 나면서 흰색이 받쳐서 굉장히 지금 우아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세를 보시면 굉장히 우아한 느낌의 문케이지입니다. 이번 장미는 스터닝 뷰티입니다. 스터닝 뷰티 같은 경우는 키가 80에서 1m 50 정도 크는 반넝쿨성 장미로도 볼 수 있고 정원 장미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미예요. 반넝쿨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넝쿨을 태워도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정원 장미로 쓰셔도 무방한 그런 장미이고요. 이 장미 같은 경우는 특징이 사실은 연속기화성도 좋고 향기도 좋은 장미예요. 그래서 제가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정말 어떤 유럽의 고급 향수 장미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샤넬의 향, 그런 향수, 그런 향수가 느껴질 정도로 향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정말 향이 좋은 장미입니다. 향이 좋고 키도 정원 장미와 굴장미의 중간 반 정원 장미라고, 반 넝쿨 장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는 1m 20에서 1m 50까지 자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미는 플루트입니다. 플루트 같은 경우는 키가 1m 20에서 한 2m까지 자라는 장미예요. 그래서 넝쿨 장미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정원 장미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계속 꽃이 지고 나면 전지를 해주시면 정원 장미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장미입니다. 그래서 이 장미 같은 경우는 키가 크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향기도 좋은데 연속기화성은 살짝 기존에 있던 장미들보다 살짝 떨어지지만 사실 연속기화성도 그렇게 나쁜 장미는 아니에요. 연속기화성도 별이 4개일 정도로 연속기화성도 좋으면서 향도 좋은 그런 장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반넝쿨성 장미를 원하신다면 프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장미는 실크 가먼트라는 장미입니다. 실크 가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넝쿨성으로 키워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키가 보니까 거의 2m에서 4m까지 키가 커요. 2m에서 4m까지 키가 자라기 때문에 넝쿨로 올리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장미이고, 향도 굉장히 좋은 장미입니다. 향도 좋고 넝쿨 올릴 수 있는 그런 사계성 장미를 원하신다면 실크 가먼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장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 심어졌을 때 지지대를 세워서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런 정원 장미, 넝쿨 장미들 같은 경우는 식재해 놓고 나서 항상 끝을 올려줘야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있을 때 이런 넝쿨 장미 올리는 방법 아시죠? 아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지대를 세워준다든가 아니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줬을 때 넝쿨 장미가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 장미 꽃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장미를 키우고 싶잖아요. 이 꽃을 보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직은 어린 나무잖아요. 그럼 빨리 이 나무를 빨리 키우기도 싶고 꽃도 보고 싶고 두 가지 특기를 다 잡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폈을 때 사실은 우리 구독자님들 꽃을 잘라주세요. 근데 이렇게 폈을 때 꽃 잘라주면 너무 아깝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잘라서 버리지 마시고 꽃병이라든가 물병에 꽂아주시면 꽃이 오래 가거든요. 그렇게 오래 보존하시는 게 뭐냐면, 이 장미가 꽃을 피울 때도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지만 씨방을 만들 때 진짜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장미를 씨를 받아서 이렇게 번식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이 장미가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씨방을 만들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장미가 이렇게 딱 펴서 폈을 때 지금 잘라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잘라주면 나무는 더 빨리 크겠지만, 그래도 꽃을 보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한번 잘라주시면, 그래서 씨방이 형성되지 않게 하면 이 나무는 그래도 수세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가을 되면 훨씬 더 수세도 좋아지고 꽃 개화량도 많아져요. 그래서 끝까지 나무 위에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린 나무니까 지금 잘라줘서 나무를 성장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씨방이 형성되지 않게 잘라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장미 5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노스테이지아 장미입니다. 노스테이지아 장미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아시는 장미 중에 한 품종이죠. 유럽 향수 장미 중에서도 향도 진하면서 내병성, 내한성 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장미입니다. 이 장미 같은 경우는 키는 한 1m에서 1m 20까지 자란다고 보시면 되고, 이 장미가 고객님들 정원에 심어졌을 때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갖추냐면 이런 느낌이 나와요. 아래는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면서 위에는 아이스크림이 올려있는 듯한, 빨간 접시 위에 아이스크림 하나가 샤베트처럼 놓여있는 듯한 그런 장미이고, 향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향도 좋고, 그래서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장미거든요. 그래서 이 노스텔지아 장미 같은 경우는 번식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접을 붙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노스텔지아 같은 경우는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할 수가 있는데, 장미 특성이 삽목이 잘 되지는 않아요. 되지는 않지만 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꽃이 지면 따줘야 되잖아요. 꽃이 지면 따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숨지르기 하는 방법과 전지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전지를 해주고 나면 사실 이 부분이 아깝잖아요. 아까우면 그 부분을 물 삽목을 하지 마시고 꼭 땅에 삽목을 하세요. 물 삽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뿌리는 잘 내려요. 물 삽목을 했을 때 뿌리는 잘 내려서 삽목 됐네라고 하지만 땅에 옮기시면 하자가 잘 나거든요. 그래서 물 삽목을 하지 마시고 땅에 직접 심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수분을 유지해주면서 온도만 맞춰주면 뿌리가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삽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스텔지아였습니다. 이번 식물은 사계성이 좋은 식물 중에서 대표적인 식물이죠. 정말 45일 정도, 꽃이 진 후에 45일 정도 되면 다시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이고요. 이 부틀레아 같은 경우는 내한성 온도가 18도에서 20도 정도 되니까, 이 부틀레아 같은 경우는 어느 내 지역에서 영하 18도에서 20도다 그러면은 키울 수 있다 없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키우면 되는데 정말 향기가 좋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꿀향이 난다고 해야죠. 꿀향이 나는 그런 고급스러운 향이 나고, 꽃도 굉장히 이쁘고 정말 굉장히 다복하게 크고 많이 크는 그런 식물이에요. 근데 부틀레아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꽃이 진 다음에 꽃을 잘라주죠. 꽃을 어딜 잘라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꽃을 잘라줄 때 여기 이쪽 부분을 이렇게 커팅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커팅을 할 때는 이쪽 바로 아랫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45일 이후에 이렇게 꽃이 피는데, 근데 두 번째 꽃은, 첫 번째 꽃은 이렇게 크게 폈잖아요. 첫 번째 꽃은 이렇게 크게 폈는데 두 번째 꽃은 좀 작게 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에너지도 에너지겠지만 첫 번째 꽃이 진 다음에 잘라주면 두 가지가 올라와서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꽃에 2분의 1밖에 안 피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가지치기를 계속 해줘서, 가지치기를 해서 세력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왜냐면은 식물이 뿌리가 빨아들이는 양분은 일정하잖아요. 빨아들이는 양분은 일정한데 꽃의 양이 많아져요. 꽃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꽃들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꽃을 너무 많이 피기 때문에 적당히 솎아주셔서 꽃의 크기를 유지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틀레아 같은 경우는 정말 향기 좋고 사계성이고 연속개화성이 뛰어난 식물. 그래서 내 정원에서 꽃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부틀레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틀레아 같은 경우 전지해주면 45일 정도 후에 다시 꽃을 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시즌에 맞추면, 아까 장미도 그렇지만 부틀레아 같은 경우 미리 잘라주셔서 행사의 시기에 맞춰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틀레아 내 정원에 심었을 때 굉장히 좋은 식물이고요. 키는 60에서 90cm니까 식재 간격 같은 경우는 정원에서 너무 뒤로 가면 안 될 것 같죠. 내 정원에서 좀 앞쪽으로 이렇게 식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부틀레아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크길 바라면서 부틀레아 품종 6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계성이 강한 식물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내 정원에서 정말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정원에 항상 꽃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건강하세요.